2005년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엄마 따라 시장을 왔다가 그만 아이는 엄마 손을 놓치고 길을 잃었다고 하네요. 미아야. 미아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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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 엄마! 무슨 일이야? 괜찮아? 엄마 잃어버렸어. 엄마 잃어버렸어? 괜찮아. 이제 경찰 아줌마가 찾아줄게. 괜찮아. 같이 가자. 울지 마. 괜찮아. 의자에 앉아있자. 곧 엄마 오실 거야. 이제 안심하고 울지 않아도 돼. 괜찮아. 과자 좋아하지? 과자 먹고 있으면 괜찮아. 엄마 곧 오실 거니까 그거 먹고 있자. 울지 마. 자. 엄마! 이거 아줌마가 샀다.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과자가 넘어가니 지금? 진짜 속상해. 그랬던 아이가 이렇게 커서 어엿한 중학생이 되었어요. 유괴의 위험에 빠진 아이나 길을 잃은 기미가 있어 보이는 미아를 척 보면 알 수 있다고 해요. 유괴범은 보통 아이들에게 돈을 주거나 먹을 것을 주며 환심을 사려고 애를 써요. 아이와 친한 어른이 아닌 것 같은데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일단은 의심을 가져야 해요. 여기가 뭐예요? 유괴범들은 마치 부모님들과 친한 사람인 양 아저씨. 혹은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킨 것처럼 둘러대기도 해요. 네? 아줌마가 너무 힘든데 이거 좀만 도와줄래? 네. 누구가 먼저 가 있어? 아줌마! 그 짐 제가 댈게요. 근데 아줌마, 우리 동네에서 못 보던 아줌마. 어디 사세요? 저는 우리 동네 아줌마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학교 앞 문방구나 약국, 편의점 등엔 이런 표시물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이들이 길을 잃었다거나 유괴 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아동안전 지킴이 집이에요. 실종, 미아 방지를 위한 사전 지문 등록 제도도 있어요.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경찰에 지문과 사진, 연락처를 등록해두면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해요. 자세한 문의는 인터넷에서 안전드림으로 검색하거나 www.safe182.go.kr로 접속하시면 사전 등록 신청을 위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예.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스타일 죽인다. 야. 오늘 3시에 미팅 있잖아요. 맞다. 그거 준비 다 됐지? 그럼요. 역시. 혹시 당신입니까? 국사 5분만 해줘. 네. 한 거야? 몰라. 네. 진희 씨, 이거 복사 10부. 네. 이거 좀 기획실에 좀 갖다 줘요. 뭐 퀵이야, 퀵. 김수인 씨, 빨리 좀 와봐. 네. 이 슬리퍼 지하층에 갖다 주고 내 구두 좀 찾아가지고 와. 사장님이 좀 찾으시니까 어서. 혹시 당신은 여기에 해당되십니까? 자, 밥 먹으러 가지.
가자. 잠깐만, 이거 금방 끝나는데, 이제. 예. 오늘 점심도 당신 혼자 드셔야 합니까? 아 진짜 짜증나. 왜? 야 오드리, 그 친구 자네 팀으로 좀 데려가면 안 돼? 누구? 그 꼴통? 아 절대 안 돼. 노노노노. 아 그놈 우리에서 어떻게 들어온 거야? 걔 스카이 출신 맞아? 야, 걔 진짜 어디 낙하산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어? 아이고 왔네. 왔어. 정말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그 신입사원 일 시켜봤어? 아 지희씨? 어. 저 어저께 일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와 무슨 바보도 아니고 진짜. 그치? 네, 바보 아니에요 바보? 걔 말귀 좀 못 알아듣지? 맞아. 나 아주 걔만 보면 답답해 죽겠다니까. 아 정말 걔는 주는 거 없이 밉상이고. 도대체 저한테 왜들 그러시는데요? 왜요? 최근에 직장 내 왕따, 즉 따돌림 문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직장 내 따돌림 문제가 적지 않은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라고 합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지나친 경쟁 사회 속에서 상대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가 사라지고 권위적인 조직 문화와 빈번해지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함께 집단 따돌림 현상 역시 날로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고통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자살 같은 불행한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어서 여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집단 따돌림은 누구에게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의 편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해자냐 피해자의 문제냐를 따질 게 아닙니다. 무심코 내뱉는 사소한 말 한마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는 작은 이기심만으로도 타인을, 동료를 외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시티캐피탈 강현철입니다.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팀에 연루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확인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보이스피싱 한 번쯤 받아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대체 누가 당할까 싶지만 최근 7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만 24만 5천 건, 피해 금액도 약 1조 38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기범들의 수법 역시 나날이 지능적이고 과감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서울중앙지검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제 김태현을 중심으로 한 이제 명의 도용 및 불법 거래 사기단을 근무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신용카드와 대포 통장을 압수했고요. 본인 명의의 두 통장이 압수되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수법은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건데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햇살론 안내센터입니다. 캐피털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드리는 정보 지원 자금 안내를 원하시면 1번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햇살론 안내센터입니다. 1번 누르셔서 상담 신청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그 외에도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타 금융기관보다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등급 조정비나 설정비, 수수료 등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수법. 엄마 맞죠? 네. 당신 아들을 우리가 지금 데리고 있어요. 네? 당신 아들이 보증 서놓고 내 돈 안 갚았어요. 아줌마가 돈을 안 주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단계를 떼는 수밖에. 우리 아들 손대지 말아요. 여보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했다고 협박하거나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고 속여 자녀의 몸값이나 사고 금액 납부를 요구하는 수법.
어디시라고요? 금융범죄 수사과요. 인터넷 혹시 가능하십니까? 대검찰청 쓰시고 그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실제 정부기관 사이트에 접속해 안심시킨 뒤 가짜 사이트로 유인해 통장 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수법 등 수많은 보이스피싱 수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스피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화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대하지 말고 개인정보를 알고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를 당하셨다면 그 즉시 112나 1332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실제 피싱 사례를 듣고 예방할 수 있는데요. 과 연결된 현금 카드 갖고 계시는 거 있죠? 그냥 그 현금 인출카드만 저희 쪽으로 한 달 동안 빌려주시는 거예요. 나날이 정교해지고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들. 사투리는 옛말, 차분하고 지적인 목소리로 피해자를 홀리는 신종 보이스피싱. 아차하는 순간에 당신도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강력범죄. 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9명이 여성. 강력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위험한 순간 나를 지키는 호신술.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큰 소리로 위험을 알리며 사람이 많은 곳으로 도망치는 것인데요. 도망가지 못했을 경우 나를 지키는 호신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손목을 잡혔을 경우 순간적으로 손바닥을 쭉 펴면서 자신의 손목을 상대의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비틀어 빼냅니다. 두 번째, 뒤에서 붙잡혔을 경우 먼저 다리를 들었다 내리며 뒤꿈치로 상대의 발가락 쪽을 힘껏 밟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뒤로 젖혀 뒤통수로 상대 얼굴을 가격합니다. 세 번째, 앞에서 양손으로 공격당했을 경우 양손으로 깍지를 끼고 상대의 팔을 위에서 힘껏 내리칩니다. 그리고 상대가 앞으로 숙이면 낭심을 가격합니다. 네 번째, 앞에서 끌어안을 경우 주먹을 쥐고 상대의 양 옆구리를 찌르고 순간적으로 상대의 눈을 가격하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에게 어깨나 멱살을 잡혔을 경우 이때는 상대의 손날을 잡고 다른 손으로 상대 팔꿈치 부분을 치면서 팔을 누른 후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면 됩니다. 특히 멱살을 잡혔을 경우 침착하게 목젖 아래 움푹하게 패인 기도를 찌르면 됩니다. 위험한 상황에 호신술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호루라기와 같은 호신용품을 소지하고 사용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한 순간 나를 지키는 호신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손목을 잡혔을 경우 손바닥을 쭉 펴면서 자신의 손목을 비틀어 빼냅니다. 뒤에서 붙잡혔을 경우 뒤꿈치로 상대 발가락을 밟고 머리를 뒤로 젖혀 뒤통수로 상대 얼굴을 가격합니다. 앞에서 양손으로 공격당했을 경우 양손으로 깍지를 끼고 상대 팔을 힘껏 내리치고 상대의 낭심을 가격합니다. 앞에서 끌어안을 경우 주먹을 쥐고 상대의 양 옆구리를 찌르고 상대의 눈을 가격하며 빠져나옵니다. 상대에게 어깨나 멱살을 잡혔을 경우 상대의 손날을 잡고 팔꿈치 부분을 치면서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침착하게 목자달에 움푹하게 베인 기도를 지릅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강력 범죄. 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 2, 3회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각종 납치 사건. 대부분의 사건이 연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 여성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1318건의 체포 감금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주로 귀가 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2015년 30대 여성을 노린 납치 사건 및 귀가 여성을 노린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2017년에는 주차장 이용 여성을 노린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납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택시 이용 시 탑승 전 미리 번호판을 촬영하거나 번호를 외워 가족이나 지인에게 탑승 장소, 차량 번호, 탑승 시간, 예상 도착 시간 등을 전송해 본인의 이동 상황을 알려줍니다. 또한 콜택시나 택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경우에도 택시 정보 및 이동 상황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문자로 전송합니다. 그리고 하차 후 이동 시에는 사람이 많은 큰 도로를 이용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동 상황을 수시로 알립니다. 한편 최근 주차장에서 여성을 납치하는 사건이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주차 시 인적이 드문 곳은 피하고 본인의 모습이 CCTV에 잘 담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선택해 주차합니다. 그리고 주차 후 차량에서 잠시 벗어나는 경우가 생긴다면 반드시 문이 잘 닫혔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또 평상시에도 납치 방지를 위해 다양한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위급 상황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호신술을 익혀두고 현재 위치와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휴대폰 GPS 기능을 항상 켜놓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만약 누군가에게 납치돼 감금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납치범을 자극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치 장소와 탈출로 등을 파악한 뒤 화장실 가고 싶어요. 화장실이 급한 용무 등을 핑계로 포박이 느슨하게 되도록 만듭니다. 만약 트렁크 안에 감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003년 이후 출시된 개인 차량의 경우 트렁크 안에 이렇게 비상 개폐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비상 개폐 장치를 열면 트렁크에 감금될 시 안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테이프에 묶였을 경우에는 팔을 머리 위로 올렸다 아래로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내리면 비교적 쉽게 테이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팔이 줄에 묶인 경우에는 팔에 힘을 준 뒤 최대한 벌려 줄이 묶인 강도를 약하게 하고 발이 줄에 묶인 경우에는 신발과 양말을 벗어 공간을 확보한 뒤 줄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납치된 장소를 모를 경우엔 주변의 소음, 좌회전 및 우회전 횟수, 차량 내부 대화를 잘 듣고 기억해 두었다가 탈출 시 참고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어떤 여성이든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납치 범죄. 납치 감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수칙을 잘 숙지해 둡시다.
이 자식 좀 늦네 진짜. 그래. 시간 많은 백수가 참아야지 뭐. 칠수야! 반갑다 친구야! 칠수 아니고 철수라니까. 오! 네가 만수야? 그래 임마. 내가 만수야. 야, 만수야. 왜? 참. 왜? 반갑다 친구야. 야,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러고 놀았었지. 그래. 야, 근데 너 진짜 신수가 훤하다. 와. 야, 너 요즘 좋은 직장 다니나 봐. 좋긴 뭐. 연봉이 얼마 안 돼. 한 8천쯤 되려나? 8천? 8,000원 아니고 8천? 야, 너 진짜 출사했나 보다. 야야야, 커피는 됐고 나가자.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한 잔 쏠게. 일어나. 만수야. 그러니까 한 달 교육 받고 네 밑으로 들어가면은 3개월 안에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다 이거지. 너 진짜야지 너. 그래 취직만 된다면 내가 도장 찍지. 야 찍어. 야 지금 찍어. 아니야. 찍힌 뭘 찍어 임마. 꿈속에서 국회의원 뽑니? 예? 아파요 아버지. 자 이거나 처먹고 술게. 홍수 깨기 전에. 그래도 자식 생각하는 건 애들밖에 없습니다. 알아? 먹어. 야, 아버지. 이거 이번에 다단계에서 사기당한 그 활력산삼 아니에요? 이거 완전 설탕물이던데. 염장질고 앉았네. 이 설탕물이라도 처먹어. 빈둥빈둥 백수한테는 가짜 산삼도 과분한 거야 임마. 어서 먹어. 저 이제 백수 아니에요. 어제 취직했다고요. 계약서에 도장까지 다 찍고 왔어요. 아버지나 드세요. 안 먹어요. 아버님, 정말 연봉이 8천이래요? 그렇다네. 소가 뒤근들치다가 쥐잡는 격이지 뭐. 아니, 무슨 회사가 신입한테 그렇게 월급을 많이 줘요? 뭐라고더라? 무슨 네트워크 뭐라고 하던데. 맨날 컴퓨터만 하더니 그래도 결국은 그런 회사에 취직했나 보네요. 왔다. 만수 녀석이겠지. 주호? 주호가 아침 또 무슨 일이지? 주호야 나야. 뭐라고? 찍었지 그럼. 뭐? 내 이름으로 대출을 300만 원 받아가지고 물건을 잔뜩 사놨다고? 그 물건을 다 팔아야지만 월급을 준다고? 야, 그건 피라미드지 임마. 여기는 무슨 네트워크 회사인데 그게 피라미드라고. 그게 만수야 안돼. 네트워크인지 네트워크 마케팅인지 글쎄 그게 다단계를 유식한 말로다가 표현하는 말이라는데, 하여간 오래된 동창이나 고향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하는 것도 일단은 의심을 해야 한다고 하니 참 이거 참 세상에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멀쩡한 사람들도 꼼짝없이 당한대요. 교육이니 합숙이니 하면서 혼을 빼먹으면 당할 재간이 없다는겨.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통장에 저절로 돈이 들어온다, 이런 말 믿었다가는 우라들 꼴나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도 이젠 완전 옛말이 되시오. 그러면 그러고 도장이라는 거 그거 함부로 찍으면 절대 안 돼요. 돈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다고 꼬셔가지고는 그것들이 대출로 사기를 치고 또 고리 대부업자들 포동포동 살찌운다는 거. 그것이 그러니까 자기 신상 정보는 아무한테도 함부로 흘리고 다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아셨죠? 에이구, 요즘 젊은 사람들 너무 불쌍해요. 직장 잡기가 웬간히 힘들어야지. 그런다고 너무 기죽고 그러지 마라. 행여나 다단계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의심이 간다 싶으면 바로 신고해야 해요. 바로 여기로다가. 그러고
피해를 보는 즉시 여기로다 신고를 해야 해요. 신속하게 범인을 잡기만 한다면 피해 보상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잊지 마셔요들. 아셨죠? 아 녀석아 힘내. 사내 녀석이 그깟 일 정도의 세상이 망하냐. 이 애비가 3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 죄송해요 아버지. 아무래도 제가 너무 아버지를 쏙 빼닮았나 봐요. 어이씨구 잘났다 녀석아. 닮을 게 없어가지고 애비랑 자식이랑 다단계 똑같이 사기당하냐 이 자식. 자, 이거나 실컷 먹읍시다 우리 삼부자. 오늘 저녁 얻어먹긴 다 틀린 것 같은데. 그래요. 뭐든지 많이 먹으면 건강해지지. 야 우리 다 같이 다 마셔버리자 이 밤에. 설탕물 많이 먹으면 배탈 나요. 대단님 드세요. 자, 아이고 세상에. 이거 언제 다 먹어? 아이 누구야? 처음 보는 목소리인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안전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집 맞지요? 네 맞아요. 어머 어머 선생님이시구나. 저 혜인이 엄마예요. 아, 혜인이 엄마시구나. 아유 네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뵌다면서 여태까지 인사를 못 드렸어요. 이거이 어떡하죠? 날 자꾸 선생님이라고 부르니 난 경찰력인데. 예? 뭐라고요 선생님? 혜인이 어머니 제가 좀 당황스러워가지고요. 네 저도 혜인이한테 들었어요. 올해 처음 부임하셨다고요? 아니 근데 선생님 무슨 일로? 혹시 우리 혜인이한테 무슨 일 있나요? 큰일은 아니고요. 혜인이가 지금 혹시 다쳤나요? 뭐 교통사고 같은 거 그런 건 한 거예요? 어머 어떡해. 어머 이거 어떡해요? 아니. 어느 병원이에요 선생님? 아니 우리 혜인이 많이 다쳤어요? 제가 지금 갈게요. 아유 어떡해. 혜인아. 글쎄 어머니 당황하지 마시고 제 말 먼저 들어보세요. 제가 입원 수속은 다 했고 병원비도 다 계산했고요. 근데 제가 좀 사정이 있어요. 그게 고향 가는 비행기 값을 다 써버려서 돈을 좀 급히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공항 가서 비행기를 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 아시겠죠? 선생님 죄송해서 어떡해요. 그러면 제가 먼저 은행에 가서 송금해드리고 그리고 병원으로 갈게요. 저기 아저씨 요 앞에 은행이 있으니까 그 앞에 잠깐만 세워주세요. 당신은 지금 당신 남편의 택시를 탔습니다. 여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혜인이가 크게 다쳤대요. 뭐야? 지금 혜인이 담임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했대잖아. 혜인아, 네가 입원했단다. 어떡하면 좋으니? 내가 뭐 어쨌다고? 엄마. 네. 저 지금 방금 은행 앞으로 왔어요. 네. 지금 그 계신 현금 지급기 앞이 어디 은행이라 그랬죠? 안전은행이요. 아직 돈이 안 들어왔어요 어머니. 안전은행으로 보낸 거 확실해요? 213-587-59-00-112로 보낸 거 확실해요? 예? 그냥 112요? 앞에 00을 붙여야지요. 그냥 112는 범죄 신고 전화번호. 자식이 사고나 유괴를 당했다고 전화가 오면 100이면 100, 부모들은 깜빡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바로 그런 심리를 이용하죠.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첫째, 아이의 친한 친구, 선생님의 연락처를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침착하게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확인한 후에 행동을 해야 합니다. 둘째,
개인의 금융 정보를 물어본다든가 현금 지급기로 유인하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셋째, 평소에 최신 사기 수법의 유형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만약 깜빡 속아서 송금을 했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연 인출 제도에 따라 30분간 인출이 지연되고 또 신속하게 신고를 하면 무사히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피해 신고와 지급 정지 요청 전화는 국번 없이 112로 피해 상담 및 피해 환급을 신청하실 경우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은행 간다. 야, 너도 알지? 고향 사는 바깥 녀석 말이여. 제비박씨 아저씨? 아저씨가 왜요? 방금 메시지가 왔는데 교통사고로 숨이 간당간당한데요. 그런데 병원비가 없대잖아. 어떡하냐? 급한 대로 돈 좀 붙여주려고 그런다. 야. 아버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박씨 아저씨 재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응? 아니 그럼 그거 누가 그런 메시지 보낸 거요? 박씨 아저씨가 전송에서 장난 전화했거나 목소리 사기꾼이 보낸 거지. 아니 이것들은 정말. 아이고. 내가 제일 빠르지롱. 거기서. 야, 잡았다. 이제 네가 술래야. 에이, 알았어. 13고 잡는다. 하나, 둘, 셋, 아홉, 열. 잡는다. 야, 너 뭐해 안 찾고? 누나, 그게 아니라 저기 누구지? 네 친구야? 아니. 누나, 봐. 더운데 겨울옷 입고 있어. 그러네.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넌 이름이 뭐야? 얼굴은 또 왜 그래? 누가 때렸어? 엄마는 어딨어? 주희야, 잠깐만. 아무래도 그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경찰 아저씨한테 도와달라고 할까? 잠깐만. 아무래도 저 아이는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아. 아동학대? 그게 뭐야? 아동학대란 어린아이의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돌봐주지 않는 걸 말해. 너희 같은 어린이들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어. 첫째는 집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아플 때는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해.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두 번째는 어른들한테 폭력을 당하거나 너무 힘든 일을 해서는 안 돼. 세 번째는 어린이는 공부를 통해 모르는 걸 배울 수 있어야 하고, 남는 시간에는 재밌게 놀 수 있어야 해.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그걸 말할 수 있어야 해.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어서 취미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해.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은 이런 권리를 갖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 만약 모습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거나 몸에 상처가 많으면 일단 왜 그런지 물어봐야 해. 너무 속상하거나 큰 충격을 받으면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먼저 112에 신고를 하고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아 보이는 아이를 발견했다고 말하면 돼. 아, 그렇구나. 잠깐만. 절대로 네 잘못이 아니야. 너무 속상해하고 아파하지 마. 그리고 누가 너를 아프게 하면 꼭 112에 신고를 해야 해. 알았지? 괜찮아질 거야. 그렇죠? 그럼 당연하지. 너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켜줄게. 꼭 괜찮아질 거야.